안녕하세요. 오늘은 5학년 1학기 수학 자연수의 혼합 계산 중에서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문제를 같이 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자기 빚기 체험장에 24명이 있습니다. 4명씩 한 모둠이 되어 체험하려고 합니다. 한 모둠에 찰흙을 3덩이씩 나누어 주려면 필요한 찰흙이 몇 덩이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네요.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한 모둠에 찰흙을 3덩이씩 나누어 주려고 했고요. 필요한 찰흙이 모두 몇 덩이인지 알아보는 것이 이 문제예요. 그렇다면 한 모둠에 3덩이니까 모둠이 2개라면 6덩이, 모둠이 3개라면 9덩이. 그래서 필요한 찰흙은 모둠이 몇 개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따라서 일단은 몇 모둠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찰흙이 몇 덩이가 필요한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남자친구처럼 모두 몇 모둠인지를 먼저 구해야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모둠이 구성되는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학생 수는 총 24명이 있고요. 그 중에 4명씩 한 모둠에 배치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24명이 있는데요. 자, 4명씩 짝지어서 한 모둠이 될 거야 라고 하니까 4명씩 묶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24명을 4명씩 묶어서 몇 모둠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지 알아봐야 돼요. 즉 24명을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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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4명씩 묶어줘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24 나누기 4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4단을 외워볼까요? 4단을 외워보면 4, 1은 4, 4, 2, 8, 4, 6, 24. 그래서 4명씩 6묶음이 나오면 24명이 다 모둠 안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즉 6모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풀었네요. 한 모둠에 찰흙을 3덩이씩 준다고 했으니까요. 3덩이씩 몇 모둠에게? 6모둠에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6모둠에게 각각 3덩이씩이니까 6 곱하기 3은 18. 찰흙은 18덩이 필요하다라고 최후의 정답을 풀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또 멋지게 하나의 식으로 계산을 해볼 건데요. 우선 24명을 4명씩 묶어서 몇 모둠이 나오는지를 먼저 계산을 했고요. 이것이 6모둠이었고요. 이 6모둠에게 모두 찰흙을 3덩이씩 주었으니까 곱하기 3 계산을 나중에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계산한 결과가 18이 나와서 최종적인 정답은 18덩이가 필요합니다 라고 구했죠. 결국 식을 세우고 그 식을 풀 때도 차례대로 계산을 해줬네요.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기의 식에도 50 나누기 5 계산 먼저 하고 그 다음 그 결과를 곱하기 2 계산을 해줘서 20이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괄호가 등장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마 하나에 컵을 4개씩 3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니까 4개씩 한 줄, 두 줄, 세 줄을 만들어 놓았네요.
컵 24개를 한 번에 구울 때 필요한 가마는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어요. 가마 하나에 이만큼 넣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가마 하나에 일단 몇 개의 컵을 넣을 수 있는지를 계산할게요. 컵을 4개씩 3줄이기 때문에 4개씩 3줄 4 곱하기 3이 되겠죠? 4개씩 3번 있으니까요. 4 더하기 4 더하기 4라서 4가 3번 있다. 4 곱하기 3으로 식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식도 구했지만 답도 적어보면 12개. 12개를 가마 하나에 구울 수 있어요. 그러면 컵 24개를 구우려면 가마가 2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했나요? 컵 24개를 12개로 나누면 2개의 가마가 필요하다라고 계산을 했죠. 이 식을 우리가 멋지게 하나로 만들어 볼게요.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가마 하나에 들어가는 컵의 수, 즉 4 곱하기 3으로 계산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12 대신 원래 문제에 나와 있었던 4와 3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식을 적어 볼게요. 24 나누기 12 대신 4 곱하기 3 이렇게 식을 적었어요. 그런데 우리 곱셈과 나눗셈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만 적어두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게 될 거예요. 즉 24 나누기 4를 먼저 계산해서 6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 곱하기 3을 하면 18이라는 내가 구한 답과는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 곱하기 3이라는 것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즉 24 나누기 12를 할 수 있게 이것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표시가 바로 괄호입니다. 괄호가 있으면 차례대로 하지 말고 괄호 먼저 하라는 거구나. 괄호가 대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4 곱하기 3 먼저 계산해서 12라고 계산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24 나누기 12를 두 번째로 계산해줘서 정답은 2라고 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데 괄호가 있으면 뭐 먼저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덧셈과 뺄셈에서도 곱셈과 나눗셈에서도 괄호가 제일 먼저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두 식에서의 차이점은 괄호가 있고 괄호가 없고의 차이예요. 괄호가 없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죠? 차례대로. 따라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45 나누기 5 먼저 계산하면 9, 5, 9, 45니까요. 그 다음 9 곱하기 3을 두 번째로 계산하면 9, 3, 27. 따라서 첫 번째 정답은 27이 되고요. 두 번째는 괄호가 있기 때문에 괄호를 먼저 계산해 줍니다. 5 곱하기 3은 15.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 주고 그 다음 45 나누기 15를 두 번째로 계산을 해줄 거예요. 45 안에 15가 몇 번 들어가나요? 3번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이 되겠네요. 계산 결과가 매우 차이가 나는 것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45 나누기 15 나눗셈 계산 잘 못하는 친구들 있나요? 혹시나 해서 세로셈으로 한번 선생님과 같이 해볼게요. 45 나누기 15. 우리가 항상 나눗셈을 할 때는 나누는 수가 나누어지는 수 안에 몇 번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항상 나누어지는 수는 앞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는데요.
4만 보고 4 안에 15가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안에 15가 들어갈 수 있나요? 없죠. 4가 더 작기 때문에. 그러면 4 위에는 빈칸으로 남겨두면 돼요. 아무것도 적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봅니다. 5까지. 그래서 45가 됐어요. 이 정답은 5까지 오픈을 한 다음에 5까지 본 다음에 얻은 답이기 때문에 5 위에 몇 번 들어가는지를 적어주게 되죠. 그러면 45 안에 15가 몇 번 들어갈까? 15 또 2번 있으면 30, 3번 있으면 45. 3번 딱 들어가네. 그래서 3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15가 3번 있으면 곱하기 계산으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3, 5, 15. 3일은 3인데 1 올라갔으니까 45. 정말로 딱 45가 나왔네. 45 빼기 45, 0. 나머지도 없네요. 그래서 몫은 3이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때, 하지만 괄호가 있다면 괄호 먼저, 괄호가 없으면 차례대로 계산한다 라고 공부했습니다.